88세 할머니의 AV 도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아니,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나이에 대한 편견,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88세의 일본 할머니가 AV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충격적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아니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1935년생, 나고야 출신의 하루카입니다. 그녀는 80세라는 나이에 AV 배우로 데뷔했고, 현재 85세의 나이로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 영상은 선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 선택,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평범했던 한 여성의 삶. 하루카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80세 이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일본의 주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여성이었죠.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은 60세 되던 해였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남자였던 남편과 사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스낵바, 즉 일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61세부터는 업소 주인의 제안으로 마담으로 7년간 일했고 68세부터는 아들의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돕거나 지인의 선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한 고령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 산막은 조금 다르게 펼쳐집니다. 2부 81세 AV 배우로의 데뷔. 스낵바 단골 손님이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사였다가 나중에 프리랜서 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되었고 AV 업계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었죠. 이 여성은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카에게 AV 배우 데뷔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AV 배우 하지 않을래?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6호의 하루카은 당연했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겠어? 거절했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AV 배우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밥을 먹자고 연락하고 어느 날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유이라는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역시 AV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하루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둘이 나를 꼬시려고 집으로 불러낸 것 같았다. 하루카는 남에게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튜디오에 구경만 하러 오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81세의 나이에 하루카는 AV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왜 그녀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솔직한 이유가 나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젊고 잘생긴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3부 데뷔 후의 경험과 깨달음. 데뷔작을 촬영한 경험은 어땠을까요? 하루카는 놀랍도록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남편과 할 때가 제일 좋았다. 크기도 궁합도 완벽했다. 남자 배우들은 부족하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는 어리고 부끄러워
아무것도 못했다. AV를 찍고 나서야 남편에게 너무 무뚝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쉬웠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줍음과 사회적 규범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녀. 나이가 들고 남편을 잃고 그리고 AV를 찍으면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온 많은 여성들, 그리고 고령 여성들이 겪었을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부 가족의 반응과 제3의 인생.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없다고 했지만 아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 대답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나 체면보다 어머니의 행복과 건강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루카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혼이 제1의 삶, 스낵바로 제2의 삶, AV로 제3의 삶을 살게 됐다. 81세부터 시작해 아직 10년도 안 지났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현재 85세인 그녀는 건강한 한 계속해서 AV 여배우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3회 정도 스낵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부 일본의 실버 AV 산업. 하루카의 이야기는 특이한 사례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60대에서 80대 배우가 출연하는 실버 포르노 시장이 실제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인구 10명 중 1명을 차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9.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성인 콘텐츠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AV 제작사 유이의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든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 양의 DVD를 구매한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노인들을 위한 시장이 있다. 실버 포르노의 인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화된 소비층의 존재. 둘째, 여자 배우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한다는 사실. 프로듀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60대도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됐다. 6부 다른 실버 AV 배우들의 이야기. 하루카 외에도 여러 고령 배우들이 있습니다. 사쿠라는 현재 90세로 83세였던 2017년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 포르노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유는 65세의 여성 AV 배우로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그녀는 50대 후반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AV 출연을 제안받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성인인 두 딸이 어머니를 응원했다는 점입니다. 아야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보통 여자가 50세가 되면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고 왜 안 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30세 이상 어린 남자 배우들과 주로 연기했고 함께 출연한 최고령 배우는 남편 역할을 맡았던 70세 배우였습니다. 아야카는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섹스를 즐기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섹스에 대해 말하기가 민망하다. 여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섹스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고 믿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오해에 맞서는데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7부 우리가 가진 편견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나이에 대한 편견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령자를 성적 욕구가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손자를 돌보고 TV를 보며 여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신체적 접촉에 대한 욕구, 성적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령자의 이런 욕구를 터부시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나이 먹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늙어서 철이 없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왜 고령자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창피한 일이 되는 걸까요? 팔부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잣대. 더 나아가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잣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정숙해야 한다. 수줍어해야 한다. 적극적이면 안 된다는 식의 규범이 강요되었죠. 하루카가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는 어리고 부끄러워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했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카는 AV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에게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구부 개인의 선택과 자유. 물론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본 AV 산업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일본 여성이 부도덕한 제작사에 의해 AV 출연을 강요받았습니다. 일부는 모델 계약을 했는데 누드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받았고 10대에서 0대 여성 중 약 4분의 1이 모델이나 아이돌로 일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실제로 지원한 사람 중 13%가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22년 AV에 출연한 여성이 위약금 없이 작품 공개,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카나 유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AV에 출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입니다. 하루카는 3년간의 설득 끝에 자신의 의지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제3의 인생이라고 부르며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10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과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준비, 의료 시스템, 복지제도 등은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논의하고 있을까요? 고령자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외롭지 않고 싶어 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원합니다. 성적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터부시합니다. 요양원에서 고령자들이 연애를 하면 분위기를 흐린다며 제재를 받습니다. 고령자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나이 먹고 창피하게라는 말을 듣죠. 하지만 왜 고령자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성적 욕구를 가지면 안 되나요? 11부 존엄성과 자율성. 모든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의 핵심은 자율성, 즉 스스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하루카는 88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며 좋아하는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고령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12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하루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1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85세에도 여전히 활동하는 그녀를 보면 우리가 가진 나이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가 만든 편견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둘째, 솔직함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카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매우 솔직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솔직해지는 것이 때로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후회 없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사회적 규범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더 솔직하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생은 여러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카는 결혼을 제1의 삶, 스낵바를 제2의 삶, AV를 제3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정체성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13부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행복.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85세 할머니가 AV를 찍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걱정인가요? 하루카 본인은 행복해합니다. 그녀의 아들도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3자,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제한할 권리가 있을까요?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행복,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사회적 규범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면 규범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14부 성에 대한 건강한 대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금기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터부시하고 숨기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령자 성범죄,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 부적절한 관계 등은 모두 성에 대한 건강한 대화 부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고령자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면 많은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AV가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부 다양성과 포용성. 결국 이 이야기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독신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누군가는 모험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88세의 나이에 AV 배우로 활동하며 자신의 제3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하루카의 선택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강요받지 않았고 자발적이며 성인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을 비난할 근거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포용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나와 다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16부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은 일본 포털 라이브도어가 하루카와의 독점 인터뷰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85세 할머니가 AV를 찍는다는 제목만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시킨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상한 사례로만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돌아보고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루카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는 사례 연구입니다. 나이 차별, 성차별, 여성의 성적 자율성, 고령자의 삶의 질,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규범의 충돌 등 많은 주제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17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고령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고령자와는 다를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준비되어 있나요? 고령자를 단순히 보호하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볼 것인가요? 고령자의 연애, 재혼, 성적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고령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지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나이값 좀 해라고 말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18부 개인적 성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충격적이신가요? 이해할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루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모두 타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느껴질까요? 왜 고령자의 성적 욕구는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88세 할머니는 조용히 집에서 손자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나이 차별, 성차별, 그리고 다양한 편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들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19부 존중과 공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존중과 공감입니다. 하루카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우리와 같은 감정, 욕구,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60세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 사회적 규범 때문에 평생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온 답답함.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찾은 자유와 솔직함.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루카의 선택이 조금은 더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일본의 성문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다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